핵 잠수함부터 비슷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SMR이 사실은 새롭지 않은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20%, 30% 쑥쑥 늘어가고 있어요. 독일은 이제 40%, 50%가 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뭐 SMR로 변동성 보완을 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또 투자를 실패했죠. 뉴스케일은 거의 망한 셈인데 사실은 투자의 이제 워렌 버핏도 SMR 프로젝트에 제법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빌 게이츠가 근데 테라파워를 설립한 게 2008년이거든요. 윈도우 버전이 한 2번 정도 새로 나올 그런 시간이에요. SMR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다는 게 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SMR의 표준 설계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SMR 관련 정부 예산은 9배 이상 늘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인 뉴스케일의 경우에는 최근 추진하던 SMR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노동자들을 감축하기까지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케일은 국내 굵직한 기업들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SMR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도 어려움에 빠진 현실인데요.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의 SMR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패션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갖춰 입은 게 아니라 안 갖춰 입고 칙칙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 오마주입니다. 나름.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취임을 해서 그해 2월이 굉장히 미국이 추웠습니다. 근데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세계 에너지 상황과 미국도 그 저렴한 무한한 에너지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 국민들도 일정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카디건을 걸치고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지루해서. 그러나 저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은 진지하고 지루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부담을 같이 이해를 하고선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칙칙한 의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진지하고 지루하지만 또 쉽고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SMR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SMR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슈를 억지로 만들기 때문에 이슈가 될 뿐이긴 한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SMR이 가동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한국에서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상업용 발전으로 상용화된 SMR은 없습니다. 근데 SMR에 기대를 걸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시장성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SMR을 모르느냐? 아니 우리 SMR을 이미 다 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사실은 그게 일종의 SMR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상업용 핵 발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2차 대전 그 종반에 이제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했잖아요. 미국하고 독일도 하려고 했죠. 근데 이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한번 반응을 거친 그런 이렇게 우라늄,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상 강가에 상대적으로 작은 핵발전소를 지었죠. 그래서 반응을 시켜서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그걸 좀 용량을 줄여서 그것을 이제 핵 잠수함의 엔진처럼 작은 원자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육지로 끌고 올라와서 핵 그 잠수함의 그 원자로를 이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용도로 쓴 것이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그 영국하고 미국에서 개발됐던 것들 한 6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원리가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계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 큰 에너지로 고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여서 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거나 뭔가 좀 계통의 구성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잠수함부터 비슷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요컨대는 SMR을 사실은 새롭지 않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지만은 제 얘기에 일관되게 붙는 부사가 있을 거예요. 굳이. SMR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굳이 이거를 해야 돼? 또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제 얘기는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핵 잠수함도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이제 해군 기지에 가끔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마다 또 부산 시민들은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하고 생각들을 끼름직하죠. 네.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죠. 네. 핵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안전하고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예컨대 테러라든지 뭐 국지전이라든지 그럼 당연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영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SMR 이것을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신문 칼럼에서 SMR이 그렇게 좋으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구마다 하나씩 유치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SMR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정부와 핵산업계는 재생에너지와 그 SMR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대규모 발전을 하고 있는 핵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지금 26기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SMR이라면 재생에너지랑 보완할 수 있다. 이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좀 있을까요? 또 이게 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거가 되는 논리는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한국 그 원자력 학회장을 하시는 정모모 교수가 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비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핵발전은 큰아들이고 재생에너지는 막내아들이다. 그러니까 핵발전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버젓이 큰아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막내아들은 아직 약하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시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을 조금 더 고생시켜서 이렇게 큰아들이 막내아들이 클 동안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큰아들하고 막내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카인과 아벨이에요. 형제라면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전통적 그 원전 같으면 보통 1기가 단위죠. 또는 그 한국형 그 신형은 표준형은 1.4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력 그 설비 용량이 한 120기가와트가 넘었고 보통 지금 한겨울 지금 전력 피크가 우려되는 한겨울인데 보통 90기가와트 정도의 공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전 하나 1기가와트씩이죠. 그러니까 원전이 하나가 이제 가동되고 하나가 꺼지고 그러면은 1기가, 2기가씩 이제 변동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변동을 합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은 거의 몇 초 단위로 구름이 꼈다가 해가 났다가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또 간헐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원전이 이제 총 전력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원전이 크게 1기가, 2기가, 3기가 총 25기가와트 정도가 버티고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랑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원전 산업계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원전은 부하 추종 운전 또는 주파수 추종 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력을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하는 운전을 안 하고 365일 24시간을 풀 가동을 시킵니다. 그 출력 그대로. 나머지 출력 조절, 주파수 조절은 이제 가스 화력이나 이런 것들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이 주파수가 이제 출렁출렁하게 되는데 그럼 1기가 원전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고장이 나거나 그거 자체가 비용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소형 모듈형 원전은 어떠냐? 한 70메가
또는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0.1기가와트 이하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한 단지를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개를 껐다 키거나 미세 출력 조절을 할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통형 대형 원전은 재생에너지랑 충돌했지만은 SMR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근거 논리입니다. 이게 근거 논리고 현실은 어떠냐? 재생에너지 가능성 변동성을 보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보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S라고 배터리가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가 있고요. 조금 돈이 많이 들고 그 온실가스를 내지만 가스 발전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양수 발전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SMR로 언제 상용화 될지 모르고 사실 얼마큼 더 비용이 들지 모르고 얼마큼 처분이 될지 모르는 또 부하 추종 운전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SMR로 이걸 해? 재생에너지는 이미 20% 30% 쑥쑥 늘어가고 있어요. 독일은 이제 40% 50%가 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뭐 SMR로 변동성 보완을 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은 당장 필요한 일인데 SMR이 언젠가 상용화 될 테니까 이것으로 보완을 하자 그러는 것은 굳이죠, 굳이. 네, 그렇습니다. 그 SMR과 관련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데 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게 SMR 관련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이 이제 미국 뉴스케일 이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뉴스케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주가도 폭락했다. 그래서 뭐 정규직 직원들도 지금 뭐 자를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해고를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 지금 뉴스케일의 현실은 좀 어떤가요? 그 우리가 뉴스케일을 보고 이렇게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이 문제가 제가 주식을 잘 몰라요. 이게 해본 사람이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라는 거는 뭔가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거나 자기 기업의 어떤 사업 영역이 늘어나거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SMR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은 SMR이 유난히 좋거나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북미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SMR을 다루는 기업들이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홀텍, 테라파워 정도입니다. 근데 다들 뭔가 프로젝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거나 사이트가 있어요. 뉴스케일은 아이다호에 그 시범형 그 SMR을 건설을 하고 있었고, 엑스에너지는 캐나다 엘버타에 웃긴 게 그 거기는 이제 그 타르샌드 이런 화석 에너지죠. 그거를 채굴하는데 필요한 증기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 SMR을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텍은 원전 해체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해체하는 원전, 팰리세이드 이런 원전이 있잖아요. 여기들도 계속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체만 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는 이 해체하는 원전 부지에 SMR 좀 해볼까? 이런 걸 하는 데예요. 그리고 테라파워는 이제 와이오밍에 이제 그 시범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뉴스케일에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또는 엑스에너지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고요. 현대건설은 홀텍이 했고요. 테라파워는 SK. 이런 데들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 주기기. 두산 같으면은 SMR 주기기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웃긴 게 SK는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는데 발전보다는 테라파워가 그 의학용 방사성 동위원 항암 치료하는 그것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SMR 이 전망이 있고 필요하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일면만을 본 것이고 여러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물론 다른 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풍력이나 ESS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투자를 실패했죠. 뉴스케일은 거의 망한 셈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 기업 투자라는 건 늘 손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의 이제 워렌 버핏도 SMR 프로젝트에 제법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투자를 했다 자체가 뭐 SMR의 어떤 시장성이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케일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다호주에 이제 건설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좌초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좌초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단 이게 그 새로 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다호 인근의 그 주 정부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뉴스케일에서 이렇게 SMR을 지어갖고 뭐 몇십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메가와트 아워 발전량당 한 4, 50달러 정도로 공급을 해줄 수 있겠다고 하니까는 가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면은 발전소 지어갖고서 전력을 공급을 해라. 근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 사업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시간, 인력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준공이 6개월, 1년 늦어지면 굉장히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뉴스케일이 처음 이게 6기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35메가와트급 6기였어요. 근데 그 부지랑 이 원자로 크기에 비해서 35메가와트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럼 40메가로 바꿨다가 50메가로 했고 50메가로 설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계산기를 뜯어 보니까는 그 돈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이. 그러니까는 77메가와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7메가와트 6기 곱하면 한 460인가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새로 또 설계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또 시간이 또 2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메가와트 아워당 원래는 한 50달러 아래로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80달러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기로 한 지자체랑 이런 데에서는 투자자들은 뭐하러 굳이? 그래갖고 투자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시공이 들어가고 뭐 하려고 그러던데 모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그게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SMR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에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빌 게이츠가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SMR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약간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빌 게이츠는 여기에 왜 이렇게 혈안일까요? 빌 게이츠는 자기 경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IT 산업 가장 최신의 그 어떤 그 기술적 수단으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가능한 그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SMR을 자기가 꽂고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라는 무한한 사명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가 빨리 뭔가 안착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경영자로서 한국도 뭐 여러 군데 뚫고 다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근데 테라파워를 설립한 게 2008년이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10몇 년이 됐어요. 윈도우 버전이 한 2번 정도 새로 나올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테라파워는 지금도 그 실증로를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몇 프로를 줄여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기후한테 자 테라파워에게 시간을 좀 기다려줘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SMR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다는 게 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많이 알려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호컨이라는 환경 경제학자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쓸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80개의 현실성을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든 자료죠. 근데 이 플랜 드로다운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25위가 원자력 발전이에요. 왜냐하면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플랜 드로다운의 저자들도 그렇다고 원전을 늘려서 탄소 감축을 한다는 것은 후에 막급한 해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비용하고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훨씬 비싸진 게 벌써 한참 됐고, 또 하나는 풍력 프로젝트는 보통 2, 3년이면 되고 태양광은 몇 개월이면 되는데 원전은 평균 12년, 아무리 스마트 뭐를 한다고 소형 모듈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그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시작도 안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과 시간이라는 현실의 그 어떤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한국도 좀 독자적으로 한국형 SMR, 뭐 이전에 뭐 스마트 원전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개발 연구 뭐 이런 것들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의 SMR, 한국형 SMR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뭐 얼만큼 왔다. 또 어떤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근데 한국이 SMR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그걸 개발하는 거는 1997년에 시작됐습니다. 자그마치. 그러니까 그때 스마트가 근데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 인티그레이티드,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형 모듈러 어드밴스드 리액터. 그러니까 모듈형 차세대 원자로란 뜻이죠. 근데 그걸 말을 이제 스마트하게 스마트라고 이제 저거를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2012년에 최초로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그 SMR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이런 게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피동 안전 개통이라고 해갖고선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자연 대류 또는 이렇게 물 이런 중력 작용으로 이제 냉각이 돼서 안전화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년이 더 걸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MOU를 맺었어요. SMR을 사우디에 2개를 한다. 굉장히 호재였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설명이 좀 그런데 한국이 좀 사우디한테 당한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가 해준다. 이거를 쇼케이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우디는 이 SMR 스마트 원전을 위한 부지 선정도 안 했었고 실제로 뭘 어떻게 조달을 하고 운영을 할지가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애가 탄 거죠. 그래갖고 사우디 기술자를 한 40명인가 불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연수도 시키고 PPE라고 사전 설계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개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사우디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네옴시티라고 이 사막 이 한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되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굳이 SMR을 사우디는 그냥 대형 원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SMR 얘기는 정말 오해를 하시는 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고 한국형 스마트 원전을 탄압을 해갖고선 프로젝트 중단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 PP를 열심히 하고선 그 2018년에 다시 이 설계 인가 되는 거 굉장히 협조를 했어요. 스마트 원전 수출은 문재인 정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는 사우디가 그런 관심이 없어진 게 하나 있었고 또는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란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제 친미 쪽 성향 정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서 자꾸 한국이 사우디랑 이제 따로 해갖고선 SMR도 핵이거든요. 자꾸 핵 확산 우려가 있는 뭘 하는 게 좀 불편하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젝트가 유야무야 된 거는, 그러니까 유야무야 됐다는 게 사우디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로 한 건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1차로 설계 완료를 하고 2018년에 설계를 완성한 스마트 원전은 낡은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지금 한국형 표준, 지금은 ISMR, 그러니까 혁신형, 이노베이티브 SMR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원도 그렇고, 유니스트, 카이스트에서도 나름의 어떤 그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표준이 될까? 근데 표준이 되면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대량 생산이 언제 될까?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이제 5년, 10년이 지나면 또 낡은 모델이 돼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계속 SMR을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ISMR이 표준 설거에 착수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더 급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원전 자체를 수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SMR도 수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사우디 말고도 뭐 이집트, 폴란드 등의 이제 루마니아, 네. 뭐 엄청 세일즈를 하러 한국에 별로 자주 안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외국에 이렇게 세일즈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우디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들이 핵 발전을 했던 정부 또는 기업들은 SMR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SMR이 되게 언론에서 보도가 자꾸 되고 대통령에서 그러니까는 눈에 띄는 거지만 여러 핵 발전 프로젝트 중에 사실은 요만큼이고 SMR을 하는 기업들도 SMR만 하지 않아요. 세계 핵산업계는 SMR도 하지만 핵융합도 하고 또 4세대 여러 가지 유형의 뭐 그 원자로도 개발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중 일부가 저는 SMR의 일부가 저는 뭐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을 파는 슈퍼 중에 뭐 구색으로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SMR이 큰 돈이 되거나 무슨 비중이 있는 아이템이 원전 산업계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핵발전소는 건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수용성 요건 좀 그 경제성은 한번 그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규모가 6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한다고 해서 건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그 들어가는 그 기간이 6분의 1, 10분의 1인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규모의 경제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발전 용량하고 그 이 규모가 4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4분의 1이 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반은 듭니다. 건설 기간이든 재료든 운용 인력이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모듈로 공개해서 팍팍팍팍 찍어내야지 돈이 그 경제성이 있는 건데 팍팍팍팍 찍어낼 만큼 표준화 또는 시장이 이제 그 숙성되는 전망은 안 보인다. 네. 조금만 재밌는 얘기가 아까 그 원전은 큰 아들이고 재생에너지는 막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분이 정작 SMR 개발이나 수출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한국의 핵산업은 기존에 1.4기가와트급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그런 거를 계속 짓거나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돈이 되고 원전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고 스스로 SMR은 연구 개발 단계인 거지 이게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전 산업의 핵심 있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SMR이 또 장밋빛 이거는 사실은 자 원전 산업을 잘 모르면서 원전 산업을 응원하면서 SMR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SMR이 과연 미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핵산업계 혹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주장대로 또 혹은 거대한 사기극으로 남을 것인가? 뭐 그 간극에서 어느 쪽이 더 유효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MR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냥 개발되는 여러 보일러 중에 뭐 일종의 어떤 그룹일 뿐입니다. 유형의 그룹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그 북극 석유 탐사용으로 그 35메가와트짜리 두 개가 지금 운영되는 게 하고 중국에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큰 거,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SMR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라는 건 근 한 10년 안에는 10년 뒤에 뭐가 바뀔까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년 전에 지은 SMR은 또 구형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수명이 다하거나 뭐 뭔가 좀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SMR도 새로 개발되거나 시공이 되거나 운영이 되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더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일부 모델들은 뭔가 예컨대 무슨 사막 도시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무인도에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저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해수를 담수화 시설로 한다든지, 또는 타르샌드나 북극 석유 이런 화석 에너지를 더 개발하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거나 세계의 에너지 시장이나 핵발전 시장을 바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SMR은 하는 사람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무슨 우리를 구원할 프로젝트다라고 포장을 하거나 국가 국책 사업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투자 상품으로 만들면은 사기극이 되거나 사기 이용 당할 수도 있겠죠. 과연 정말 SMR이 뭐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어떤 상호 보완의 관계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김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